그림 좋아하세요? 이렇게 햇살이 비치고 날씨가 좋은 날 야외 스케치도 하고 미술관 투어도 다니고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저도 그림을 좋아해서 언젠간 시간이 나면 혹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가는 이곳에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림도 열심히 배우고 또 전시회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림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는 분들을 오늘 만나볼게요. 어디로 만나러 가나요? 하루하루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만의 작품에 집중하고 그림으로 소통하고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한 화실. 오늘도 이곳에 미술 수업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림 동아리 원주 드로잉의 회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머머, 이 분위기 뭐예요? 너무 정답다. 아니, 제가 알기로 선생님이 한 분이고 제자가 네 분이라고 듣고 왔는데 여기 다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스승님이 누구세요? 그러시구나. 이 화실의 주인이자 이 수업의 선생님은 서양화를 전공한 강화덕 작가이신데요. 원주 수채화 작가회, 강원 구상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가님, 여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작가님, 제가 듣기로 서양 화가를 전공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원주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원주에서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진짜 리얼한 이유네요. 남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왜 경력 단절 화가라고 해야 되나? 대학 졸업하고 쭉 아이 키우면서 10년을 날린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일을 찾아야 되니까. 다시 그림에 집중할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그림을 배우러 화실을 찾아와주는 원주 드로잉 회원들이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작품을 구상하고 작업을 하는데도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래 작가는 절대 고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창작 활동을 막 고통 속에서 이렇게 뭔가 잉태를 해내야 되는 건데 저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이렇게 모셨죠. 모시다가 보니까 뭐 친구처럼 이렇게 제가 훨씬 도움을 많이 받는 거지. 작업의 영감도 많이 얻게 되고 선생님들 덕분에 미술관 투어와 야외 스케치 등 그림으로 소통하는 이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간의 시너지를 주고받는 이분들. 서로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요? 여기 또 사진을 또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이거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네. 근데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한 5년 전 사진이에요. 그림을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올해 조금 됐는데 9년 차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다닐 진짜요? 그런 취미는 없는데 이렇게 오래 다니고 아니, 있어요. 취미가 없는데 이렇게 오래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취미가 된 것 같아요. 오래 다녀서.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 다니는 거 보면 그냥 그림은 저의 생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를 찾다가 시작하게 된 그림. 어느덧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이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이거 한 2, 3주 전인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여기서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는 한 6년 정도? 정도, 진짜 예. 다들 오래되셨네요. 한 번 들어오면 네. 계속 오래 해요. 아니, 여기 여기서. 뭐 못 나가는 개미지옥인가 봐요? 맞아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 그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실까요? 뭐 힐링이죠. 뭐. 여기 이제 딱 이제 집중하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하는데 얘가 이제는 중점이 됐으면 싶은 거예요. 뭐 다른 것도 하세요? 이 천연 염색, 어머, 손 앉는 거. 어머, 다 근데 입고 계셔. 저는 작업자족이 좀 되는 거예요. 또 그림도 섬유 그림도 해서 이제 제가 초대 작가는 벌써 옛날에 됐거든요.
염색과 바느질의 소질이 있어 섬유 채색 분야에서 활동하는 백영선 회원에게 그림은 힐링입니다. 최근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올 겨울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그림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제 취미 활동도 좋지만 이제 자기 작업 활동도 좋지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재능을 갖다가 기꺼이 남들한테 나눔으로 해서 제가 더 기쁨이 더 크니까요. 얼마 전에는 횡성소방서와 함께하는 벽화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그림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네요. 아니 지금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네.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예, 저희 이제 화실의 원주 드로잉 팀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회원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저희가 이제 여기서 화실에서 수다도 떨면서 이렇게 그려놨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발표를 해줘야지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또 내년에 또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시 중입니다. 가야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가보시죠. 네. 자, 그럼 회원들이 1년 동안 작업했던 작품들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학성동 여성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제5회 정기 회원전. 와 여기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 여기 다 전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2층엔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7년 전 미로 예술시장에 초대되어 회원전을 열었던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목표로 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예비 작가들의 정물화와 풍경화, 인물화 등 그동안 정성 들여 완성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몇 작품을 둘러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작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직접. 이 작품은 제가 산책 나갔다가 우연히 이제 연꽃을 봤어요. 근데 너무 하얗고 예뻐서 그 우리 쌤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또 작품을 하나씩 이렇게 전시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이 멤버로 다 같이 하는 전시가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5회째입니다. 아 벌써 5번째예요. 아니 근데 어쩌죠?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그림들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은 또 계획이 있으세요? 가을에 이제 원주 드로잉 팀들이 동아리전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 문화원에서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여기 학성 갤러리에서 12월에 또 정기전이 있어요. 아 진짜 이 전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버 엔딩 스토리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네 예쁘게 자 그림이 있기에 우리가 아름다워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그림으로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들. 비슷비슷했던 일상을 특별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여가는 시간. 웃음꽃이 가득한 이 화실에서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동백동산에 많은 멸종위기종이 있고 많은 식물들이 있다는 데 놀랐어요. 시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습지가 되도록 정책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습지 복권! 주말 이른 아침 차림새를 보니 어디 떠나는 분들인 것 같죠? 바로 습지 투어에 나선 분들입니다. 눈으로 직접 아이들 습지 보여주려고 사실 저희도 습지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직접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바쁜데 오늘 일부러 참석했어요. 자, 제주의 습지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마련됐는데요.
습지는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땅을 말하는데요. 우리 제주에는 동백동산을 비롯해서 곳곳에 여러 습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 5곳이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죠. 제주의 습지는 여러 다양한 생태 자원을 품고 있는가 하면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첫 여행지는 동백동산인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 습지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죠? 나는 습지 보건을 위해서 뭘 하겠다 써주시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 같이 써서 촬영을 해서 동시에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홍보가 될 겁니다. 습지 복원을 위한 첫걸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가자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오,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적어주셨네요. 배운 걸 갖고 또 여기저기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홍보할 거예요. 마셨던 페트병도 버리고 그냥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도 버리고 하니까요. 매일 해마다 거기 쓰레기 저기 수거 활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 동백동산과 습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제주에는 산과 해안가에 다양한 습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개발과 기후변화로 점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곳도 많다고 하네요. 습지를 지키고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저희들이 제주도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데가 너무 많아서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다 탐방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동백동산 숲으로 떠나볼까요?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숲. 하지만 공기부터 다르네요. 나뭇잎이 하는 일이 뭘까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는 먹고 산소는 내뿜어주죠. 그러면 여기 제주에 있는 숲은 특히 이 상록수림은 1년 내내 우리가 마시는 산소를 내뿜어주고 있어요. 흙길도 걸어보고 울퉁불퉁 돌투성이 길도 걸어보는데요. 그러다 만난 이곳. 흘러가는 과정에 윗부분은 공기와 만나고 굳어집니다. 바닥도 바닥과 만나면서 굳어져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용암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로 흘러가고 용암이 양이 딱 떨어지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구멍이 텅 비어서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이 굴은 과거에 제주에는 4.3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서늘 마을도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작은 굴에 몸을 피해 숨어있던 사람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숲은 이렇게 아픈 역사와 기억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동백동산.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봐야죠. 바로 이곳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물이 별로 없네요.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안녕. 지금은 물이 별로 없어서 별로인 것 같지만 여름에 오시면요 물도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 멸종위기종 순채가 이 수면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노란 꽃들이 통발이라는 꽃들이 막 나와 있죠. 주변에 온 풍경을 담고 있는 습지. 가을 겨울의 고즈넉함과 봄 여름의 화사함까지 사계절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이 습지가 있어 숲은 더 풍요롭고 넉넉하며 동백동산의 풍경도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움츠러들었었거든요. 추워서. 근데 뭔가 이렇게 생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유익한 생태 공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들을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숲길을 열심히 걷고 나니 속이 출출해졌는데요. 이곳 서늘만의 특급 메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도토리 칼국수인데요. 동백동산에서 나온 도토리로 만든 가루를 넣어 만든 칼국수입니다. 마치 동백동산 숲을 닮은 것 같은 담백한 색깔의
고운 칼국수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추운 몸도 따뜻하게 풀어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걸었던 모든 길이 너무 제주스럽고 자연이 살아있고 그래서 너무 걸으면서도 너무 행복했는데 맛있고 깔끔하게 준비해 주신 음식이 또 너무 좋았습니다. 속도 든든히 채운 오후. 이번에는 제주의 동쪽 끝으로 가봅니다. 살금살금 조용조용. 무얼 보시는 걸까요? 이게 청도 저기 흰뺨 검둥어리구나. 네, 맞아. 흰뺨 검둥어리고요. 지금 다 도망가고 있죠? 네, 우리 소리 때문에. 이곳은 제주에서도 귀한 철새를 볼 수 있는 하도리 철새 도래지 습지입니다. 여러 새들이 겨울을 나고 있네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와 있더라고요. 저어새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 저어새가 저 바위섬 있죠? 가까이 있는. 저 바위섬 뒤편에 앉아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귀한 몸 저어새. 사실 습지가 아니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죠. 먼 길을 날아온 새들. 부디 제주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기주의,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는 건 얘네들은 얘네들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영역만 주장하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제주인으로 진짜 많이 아끼고 보호하고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은 좀 걸으면서 좀 많이 했어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제주의 습지들은 그 자리에서 제 몫을 하며 지구를, 우리 제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습지가 그대로 보존될 때 우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은 습지 복원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환경보호를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 친구들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자, 우리가 천 누구야? 헉, 너무 잘했어. 자, 이거 설치했는데 여기 안에 그 비닐봉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이거 살라고 할 때 뭐 비닐 좀 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꺼내다 쓰셔도 돼요. 전주에서 프리데코라는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모 아름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물에 걸린 거북이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전기를 많이 쓰고 막 마구잡이로 버리고 이러니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왼쪽에 가까워요 선생님. 아니에요 오른쪽에 가까워요 선생님. 전주에서 시민분들이 조금 환경 문제를 더 잘 알 수 있게 여러 연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열기도 하고요. 남부시장에 비닐 우체통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폐현수막 그리고 폐우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에코백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도 끄고 에어컨이나 난방 적정 온도 사람 없으면 불 끄고 콘센트 뽑고 처음에는 저같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환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까 언니를 보고서 조금씩이라도 해도 엄청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전에 그 퀴즈 낼 때 그게 못 맞춰서 아쉬웠던 건데 재밌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쓰레기를 버려서 다음날 아침 보면 이렇게 엄청 더러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려서 어떻게 됐냐면요. 쓰레기 섬이 아이들이 실제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채식을 실천하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었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선생님, 애들 안녕. 애들 안녕.
우선 요거는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우산이잖아요. 이 우산이 이렇게 우산천하고요. 이렇게 철 대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 우산천은 저희가 세척을 하고 재단 재봉을 해가지고 이런 에코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에코백은 방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 오는 날에도 걱정이 없고 요거는 이제 고물상에다가 가져다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또 자원 재활용이 되겠죠? 원래 제 친동생이 환경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직접 이렇게 실천을 하던 친구였는데요. 제가 옆에서 항상 그거를 보고 좀 감화를 받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물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덕분에 좀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우체통은 우리가 장을 보러 올 때 장바구니를 놓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체통에서 꺼내다 쓸 수 있게 만든 우체통입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일회용 봉투가 규제가 되었는데 재래시장은 그 규제 대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닐봉투가 사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봉투를 조금 재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빼다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채워다 놓고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요. 네, 수고하세요. 비닐봉투가 만들어지는데 5초고 쓰이는데 5분이고 썩는데 50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투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된다면은 비닐봉투가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조금 알게 돼서 사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저희 소울푸드를 먹으러 갑니다. 네, 낫또덮밥 하나 주시겠어요?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고기도 먹었고 해산물도 굉장히 즐겨 먹었었어요. 근데 환경 문제랑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건 지향 식단으로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고기를 완전히 끊기가 어려워서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고기 먹는 거를 보이면은 10,000원씩 가져가라 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쉽게 좀 비건 지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 낫또의 그 찐덕찐덕한 이런 거미줄 같은 게 진짜 몸에 좋대요. 이 음식은 그냥 쓱쓱 비벼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여기 기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 피클이랑 그 깍두기가 있어서 되게 밸런스가 합이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 낫또가 냄새가 났으면 저도 좀 피했을 텐데 굉장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그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연을 할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메뉴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낫또덮밥이 굉장히 몸에도 좋고 또 항암 효과도 있어가지고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잘 챙겨 먹는 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건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연초가 되어서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채식을 좀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끝! 다 먹었습니다. 오늘 주신 밥이랑 반찬을 싹 다 비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비건으로 먹었기 때문에 또 탄소 배출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맛있게 한 끼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한테 평생 지고 가야 할 숙제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다 같이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크라멘은 아무 도구 없이 오로지 손으로만 실을 엮어서 섬유를 만드는 공예인데요. 매듭 짓는 동안 오롯이 본인 손에만 집중함으로써 잡념이 없어지는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크라멘은 기본 매듭만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심을 교차해서 이렇게 조금의 모양을 넣어보는 거예요. 손까지 쫙 올리세요. 조금 더 양쪽.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 잡아서 실끝을 오른쪽 위로 올릴게요. 올리고 나서 이 구멍 안으로 실끝을 한 번, 두 번, 한 번 더, 세 번, 기본 3번 넣고 나온 실, 위에 있는 실 동시에 담게요.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도 그랬잖아. 나 똥손인데 어떡하지 막 그러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고 이 마크라멘은 특히나 실만 걸어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에 본인을 믿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쁘죠? 역시 레드. 오늘 뭐 만들어 오셨어요? 저 자이언티한 가방 만들러 왔어요. 네. 자이언트 야는 계절에 상관없이 다들 많이들 하셨는데요. 요즘에 벨벳이라는 얀이 나오면서 특히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따뜻해서 추운 겨울날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짧은 실 한 20cm 정도 놔두고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 볼게요. 원 뒤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긴 실을 잡아서 빼내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 앞쪽에서 뒤쪽으로 손가락 2개를 넣고 긴 실을 잡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했어요. 그죠? 요까지가 가방의 바닥 부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두 번째 코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옆에 있는 첫 번째 코랑 키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 그죠? 딱 이렇게. 자, 이제 뒤집을 건데 얘가 측면이죠. 모서리 부분이죠, 그죠? 얘를 각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 얘를 딱 눌러서 뒤집어줄게요. 이쪽도 똑같이 눌러서 뒤집습니다. 이 긴 실들을 이제 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코끼리 서로 최대한 붙여서 세종적으로 완성된 모양이라 생각하시고 간격이라 생각하시고 빼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좁은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입구 쪽은. 그래서 처음 입구는 좀 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조개 껍질처럼. 요 모양이 저는 참 마음에 들거든요. 처음에 뜨개실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사슬뜨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겨울 취미생활 따뜻하게 매듭역 보러 오세요. 식물성 재료로만 만드는 비건 빵을 아시나요? 우유나 버터, 달걀 없이도 이렇게 풍미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럼 기왕이면 우리 입에만 즐거운 거 말고 몸에도 좋은 좀 좋은 음식을 팔면서 일을 해보자라고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빵집을 비건 지향 빵집을 하자라고 얘기하기 전에도 워낙 하드빵을 좋아했어요, 둘 다.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부부의 건강빵, 맛도 영양도 빵빵한 비건 빵을 소개합니다. 맛집들이 밀집돼 있는 춘천 원도심 요선동 골목. 이곳에 자리 잡은 한 아담한 빵집에서는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빵을 반죽하는 임태준 사장님. 비건빵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사장님, 그럼 이 빵 반죽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반죽은 지금 저희 유기농 밀가루랑요, 그 물, 소금, 그리고 이제 그 르뱅이라고 천연 발효종이 있거든요. 그렇게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나오는 이유. 천연 발효종은 이스트보다 훨씬 긴 발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도 재료인 셈이죠. 같은 시각, 인근의 또 다른 작업실에선 아내도 비건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요선동에서 비건 지향 빵집을 운영 중인 윤혜선이라고 합니다. 신랑은 식사가 되는 발효빵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우유 계란 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디저트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비건이면서 글루텐 프리인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 쌀가루와 아몬드 가루를 활용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넣기도 하는 윤예선 사장님.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반죽에는 쌀가루, 여기도 쌀가루랑 아몬드 가루가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저희 쓰는 좀 고급 초콜릿이 있는데 그거랑 두유로 만든 그런 말랑한 초콜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건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좀 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건을 하면서도 사실 비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게, 대부분 비건이라고 하면 맛없어 라는 생각이 일단 팽배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하거든요. 저희가 판매하는 건 맛있다고.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만든 마들렌 반죽. 여기에 달콤한 향을 가미하고자 아낌없이 넣는 재료가 있었으니 들어는 봤나
진짜 바닐라. 그게 바닐라? 이게 바닐라예요. 네. 그 바닐라라는 열매의 빈, 콩 줄기. 그 안에 있는 콩, 그러니까 일종의 콩인 거죠. 이 작은 점점점점한 이게 열매만 저희는 안에다가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껍질이 이제 남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 껍질만 모아가지고 설탕에다가 이렇게 담아두면 이게 바닐라 설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들렌 반죽을 맛있게 구워볼까요? 오븐에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짜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바닐라 미니 마들렌 완성입니다. 콕콕 박혀있는 바닐라 빈의 향기가 군침을 자극하네요. 마찬가지로 바닐라 향을 듬뿍 입힌 인기 디저트 까눌레도 구워주고요. 두유를 넣어 더욱 부드러운 헤이즐넛 초코 쿠키도 달콤하게 코팅해줍니다. 이렇게 비건이면서 글루텐 프리로 만드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화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잘 구워졌습니까? 네. 남편이 아내의 비건 디저트를 가지러 왔습니다. 매장 오픈 시간 전에 어서 가져가서 디너를 해야겠죠. 완성된 디저트와 함께 지금쯤 발효를 마쳤을 남편의 빵을 만나러 가봅니다. 잘 숙성됐는지 살짝 부풀어 오른 천연 발효종 반죽들. 발효 상태는 손으로 만져만 봐도 안다는데요. 어때요? 오늘 괜찮나요? 발효가 좀 잘 됐는데 날씨가 좀 요즘에 겨울철이어가지고 좀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발효가 조금 좀 더 오래 시간을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더 해가지고 발효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부피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는 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졌을 때 뭔가 이제 가스가 좀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맛있는 빵이 탄생한다니 발효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얘들아, 맛있게 잘 구워져라. 오븐 안에서 몸집을 서서히 부풀려가는 빵 반죽들. 유럽의 전통 시골빵 깜빠뉴가 노릇하게 완성됐습니다. 모양새는 투박하지만 맛은 아주 고급스럽다는데요. 갓 나온 빵을 바로 썰어보는 임태준 사장님. 빵 써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빵의 상태가 어떤지 감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그 기공들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식사 빵들도 시식은 필수. 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나오면 랜덤으로 몇 개씩 그냥 일부러 썰어보고 먹어보고, 예, 좀 괜찮다 싶어요. 심각할 때는 좀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파는 적도 있었어요. 비건 빵을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은 빵 반찬을 곁들이는 겁니다. 병아리 콩을 삶아 만든 중동식 소스, 후무스를 고루 발라주고요. 그 위에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인 당근 라페를 올려주면 초간단 치아바타 샌드위치 완성! 이렇게 먹으면 빵으로도 얼마든지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희는 주식이 밥이고 밥을 위해서는 반찬이 있잖아요. 밥을 위한 찬이. 근데 빵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치아바타 한 개, 뭐 바게트 한 개 물론 먹어도 되지만 그걸 식사로 하려고 하면 곁들이는 찬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빵집을 오픈하려고 생각할 때부터 이런 빵 반찬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각자 직장 생활을 했던 두 사람. 더 늦기 전에 우리만의 가게를 열자고 결심한 부부는 이제 건강한 로컬 식탁을 꿈꿉니다. 저희 빵을 좀 즐기실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클래스도 할 예정이고요. 또 채소만 가지고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하는 음식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재료 같은 경우도 저희 춘천 지역에서 근교에서 나는 이제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음식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좀 뭐 저희 집이 됐든 다른 빵집이 됐든 좀 빵의 가치가 좀 더 널리 전파가 돼서 이런 빵도 있고 저런 빵도 있고 그래서 빵의 좀 가치를 좀 많이 알아주는 손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부부는 건강한 밥이 될 수 있는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굽습니다. 누군가에겐 안심 먹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미식이 될 수 있는 비건 식탁. 이제는 밥심 대신 빵심으로 배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누가 말했던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이죠.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을 추억 삼아 남다른 향기를 머금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북 영동군인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좀 어떤 분을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기다려 볼게요. 너무 추워. 그래요.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죠. 안녕하세요. 뭐야? 다 뭐 하시고 계시는 거지? 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뜻밖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갤러리에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요? 저 작업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주인이에요. 사장님이세요? 다 직접 그리셨나요? 네, 제가 그린 그림도 있고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수강하면서 배우시는 분들의 그림도 있고.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공간이 있어서 매일매일이 즐겁고 보람도 있고 생계도 해결되고. 한국미술대전에서 입선까지 한 실력 있는 화가 유혜숙 작가의 그림으로 가득한 갤러리 겸 카페였는데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분위기를 즐겨봅니다. 와, 그림 진짜 좋다. 근데 언제 오시려나? 거의 약속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혜정 씨. 혹시 강병규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강병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병규 씨입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왜 여기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서 이리 모셨습니다. 여기에요? 예. 카페니까. 예. 바리스타시 선생님. 글쎄요. 일단 한번 나가서 천천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 수 없는 힌트를 주고 나선 길. 한적한 길인 듯 보이지만 아기자기한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 그림이 있죠? 벽에. 스누피도 있어요, 선생님. 스누피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럼 혹시 애니메이션 작가님이세요? 글쎄요, 애니메이션 작가는 아니고요. 다음에 가면 또 그림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빨리 가봐요. 가보시죠. 예. 좋아요. 예. 벽화를 보면서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동심을 자극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나저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작가일까요? 이거는 은하철도 999 아니에요, 선생님? 이것도 그리셨어요? 예, 제가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 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기차랑 관련된 거 뭐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황간역에서 역장으로 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역장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황간역을 떠난 지 올해로 5년이 된 강병규 씨.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살짝 엿보러 가보시죠. 우와, 세상에. 여러분, 이것 보세요. 작품들이 엄청 많은데요? 방 한켠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 단순히 퇴직 후 즐기는 취미생활 그 이상의 실력이 느껴지는데요. 또 다른 느낌의 그림, 작품들이 많네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이제 저는 철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철도와 역사 그리고 철도와 사람 그리고 철도 풍경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철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976년 충주역 군의원으로 시작해 42년 동안 철도원으로 살아온 강병규 작가. 그의 철도 인생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추억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기다리는 이제 노 부부가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다가 손주들이 턱 튀어내리면서 할아버지 할 때 그 달려갈 때 그 표정, 정말 제가 철도원으로서 이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보람을 좀 많이 느꼈어요. 철도원 시절 추억이 느껴지는 그림부터 근대 산업의 상징이었던 철도 역사의 한 장면까지 그의 손을 통해 이제는 작품이 됐습니다. 그 사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강병규 작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 이겁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뭐예요? 예, 이제 그 그림 그릴 재료 끝나는 겁니다. 그 흔한 물감 하나 보이지 않는 이상한 작업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뭐 가루에다 물 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예요, 선생님? 잠깐 눈 좀 감아 보시겠어요? 갑자기 네, 불안해. 이러면 저는 뭐지 왜? 어머머머,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무슨 냄새 안 나세요? 약간 커피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커피 냄새 나요,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다. 커피입니다. 커피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병규 작가는 커피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요. 농도에 따라 음영을 표현하고 있죠. 향기로운 그림이라 독특하죠? 근데 왜 이 커피로 그림을 그리셨는지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네, 저희 가족들이 커피를 좋아해요. 이제 커피를 이제 4시에 내려 먹으려니까 이제 여과지가 큰 사이즈로 쓰는데, 한번 내려 먹고 이제 여과지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 여과지에다가 이제 그 커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커피 그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 그는 단순히 여과지를 재활용하자는 마음으로 커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영동환경미술협회 회원전 5회, 황간역 동시그림 시화전 12회 등 청주, 춘천, 서울에서 커피 그림 초대전을 3회 개최하며 커피 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작업 방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굵은 것은 앞에다 하고 가는 것은 요 뒤쪽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죠. 혜정 씨도 감상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커피로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예술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혼을 담아 그려봅니다. 그럼 그 실력 좀 확인해 볼까요? 와, 진짜 신기해. 커피 작가 탄생.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커피 작가로 데뷔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너무 재밌었고 쉬웠고, 무엇보다 그리면서 커피 향이 달큰하게 나니까 진짜 힐링되네요, 이거. 여러분 그림 보고 행복하세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황간역을 문화역으로 만들고, 현재는 커피로 그리는 철도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향기로운 그의 작품 세계 앞으로 더 기대되네요. 이제는 이제 제가 그린 커피 철도 그림을 통해서도 아이들, 학생들하고 철도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커피 향기를 가득 담아 추억을 그리는 강병규 작가. 철도원으로 살아온 42년 세월의 커피 그림이 은은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앞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물하는 향기로운 작가로 오래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향기롭다.